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에 제재와 대화 이렇게 두 방향, 투 트랙으로 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금은 대화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기조가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대화가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신 것이고요. 지금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이 군사적으로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투트랙 정책에서 그렇게 벗어난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한국하고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했다고 하는 이런 변화가 갖는 의미가 뭐죠? 네, 일단 2012년에 개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최대 사거리가 800km, 그리고 탄소 중량이 500kg 정도로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적용했던 개념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인데 이제 교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늘려서 멀리 날려보내려고 하면은 탄소 중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멀리 날리면서도 또 탄소 중량 을 높여서 위력 있는 그런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점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죠. 아니 근데 박사님, 사드 배치가 진짜 북핵 도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일단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격 고도인데요. 미사일 방어에서는 다층 방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방어막을 겹겹 쌓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쭉 날아오다가 떨어지는 순간 상층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고 하층에서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하층을 위주로 개발을 해왔어요. 상층은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드가 이제 상층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속도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최근에 북한이 무스탄과 같은 사거리가 긴 그 미사일을 고각으로 아주 높이 쌓아 올렸거든요.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만큼 가속도가 더 많이 붙어서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하 10 정도의 속도로 미사일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드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아줘요. 그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빵 쏘면 빵 이게 아니고 빵 쏘고 끝이라는데? 그걸 중간에서 맞추거나 이럴 수가 없다고. 예. 일단 미국은 사드 개발 이후에 사드의 성능 실험을 몇 번 해서 그 성능을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드가 이제 효용성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북한 핵 대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극심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그 미사일 레이더 감시용으로 사드를 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사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요격 체계보다는 거기에 딸려오는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그 무기 체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이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 내륙에서 이동하는 뭐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핵 위험이 계속 이제 고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는데 이런 설득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